알겠습니다. 빨리 가. 근데 김상일님은 왜 마이크랑 카메라가 다 꺼져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먼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에 대해서 쭉 좀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거 알고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네. 최미정님만 혹시 아시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예. 지난번에 유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유 대표님 이발하셨나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간만에 했습니다. 예. 저도 해야 되는데. 너무 덥수로 가다 그래가지고, 예. 오늘, 추워서 오늘, 예.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항공기,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건데, 항공기 정비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왜 나오게 됐는지 이야기부터 조금 드릴게요. 예. 오늘은 원래 건강교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 다들 많으신 시기고, 또, 요즘 세대들이나 트렌드가 뭐냐면, 평소에, 요즘 이제 좀 경기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좋은 습관이라든가 챌린지 같은 거 외부에서 하는 챌린지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신 분 좀 계시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요런 거 하는 것도 잠깐 기웃기웃 거려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감사일지 쓰는 거 요런 것도 하는 거 있었고, 독서 같은 거 요런 챌린지 하는 것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 챌린지 하는 것도 이렇고, 챌린지 열풍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아요. 바깥에.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바깥에 넘쳐나요. 챌린지가 무료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이제 비용 내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시작할 때 이제 일부 금액 냈다가 챌린지를 완수하면 되돌려 주거나 상품으로 이렇게 되돌려 주는 데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일부라고 하는데 꽤 많은 게 건강에 관련된 것들이요. 건강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왠지 연결이 항공기 쪽, 저는 이제 항공사에서 한 10년 정도 그 정도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하기는 정비 쪽 시작하고 그랬는데, 저는, 마침 김상일님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김상일님은 최근까지도 항공사 정비 쪽에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도 이미 다른 쪽에서 항공기 정비 경력을 갖고 오셔서, 이제 항공기 정비를, 실제 하는 거를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 김상일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예, 근데 지금 마침 카메라도 꺼져 있고, 예, 마이크도 꺼져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요. 예, 함께 중간에라도 하실 수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 항공기 정비 이야기를, 그걸 이해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항공기 저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몸도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또는 이렇게 하는 거랑 좀 관련이 있겠네, 이런 차원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공사를 떠난 지 벌써 25년이 됐으니까 사실은 제가 하는 거를 현장 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우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은 지금 또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쪽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를 건강하고 어떻게 이어서 생각을 해볼 건가 하는 그런 기회 정도로,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원래는 복잡한 이야기를 잔뜩 할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가장 단순한 거 가지고 그나마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예. 항공기 정비 방식을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900년대 중반이 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뭐 항공기가 전쟁에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민간 운항을 시작하고 이럴 때는 이미 정비가 틀이 잡혔던 때예요. 그러니까 정비 틀은 아주 오래전에 잡혔죠. 근데 그것도 1세대, 2세대, 3세대 해가지고 한 3세대에 지금은 와 있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중에 2세대 정도 수준? 요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요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요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때는 나누기도 했는데 운항 정비라는 게 있고 공장 정비가 있고 발동기 정비 이렇게 한번 지금 3가지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중에 운항 정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정비예요. 운항하고 있다 그러면 공중에 떠 있을 때 정비가 이루어지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무에 투입돼 있을 때 이거를 이제 하는 거라는 거니까 비행을 계속 하고 있는 도중에 특별히 지금부터는 공장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 공장에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그냥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정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항 정비라는 게. 예. 그래서 우리로 치면 우리 평소에 생활 중에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생활 중에 이루어지는 건강 관리가 예를 들어서 운항 정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있고 공장 정비는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조경애님? 공장 정비는 그럼 뭐가 될 것 같으세요? 마이크 꺼져 있으신데. 글쎄요. 공장 정비는 네, 사람으로 치면. 글쎄. 병원에서 하는 정비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네.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이루어지는 건강 관련된 조치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공장 정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리고 발동기 정비는 딱히 그쪽으로 좀 결합시키기가 조금 힘드니까 옆으로 좀 빼놓을게요. 예, 그래서 운항 정비부터 볼게요. 운항 정비에 보시면 비행 전후 점검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공기가 하루에 한 번만 떴다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짧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떴다 내렸다를 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래서 비행 전후 점검이라고 하는 게 비행, 뜨기 전에 하는 점검 있잖아요. 네. 항공기를 태우고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기 전에, 그때 이제 하고 있는 점검이 비행 전, 그 다음에 비행 끝났으니까, 요렇게 이제 하는 점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행 전후 점검 해가지고 있는 거. 요거를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일과 하루를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을 보통 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침에 점검하고, 저녁 때 점검하는,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천천히 일어나죠. 안 좋아요. 예, 안 좋대요. 특히 허리나 뭐 요런 데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위험하지. 예, 그리고 아침에 일부러 갑자기 센 빛을 쐰다든가, 아침에 무리해서 아침에 운동한다든가, 바로 운동으로 들어가거나 바로 움직이는 게 이게 안 좋대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천천히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점검을 해가면서 여유 있게.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도 좋대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늦게 있다가 출근 시간이 돼갖고 움직여야 되면 급하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점검 없이. 이제 그럴 때 우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분명히 일어날 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스트레칭도 없이 아무 저기 몸에 대한 점검 없이 바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하철에서 계단 오르내리다가 아니면 뭐 갑자기 버스 타려고 움직이다가 삐끗 한다는 느낌 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아침에 천천히 출발하면서 점검하고 출발했으면 괜찮았을 건일 수도 있는 거죠. 미리 좀 체크해보고 좀 찌뿌둥하고 이러면. 그리고 아침에 강사들 같은 경우는 목 점검도 하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가수들은 훨씬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 주기에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일부러 특정 시간 될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든가 숨 쉬고 또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일부러 특별하게 목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편한 발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이런 것처럼 굉장히 공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그 이상으로. 예, 그래서 김상일 차장님 카메라 켜졌네요. 예, 좋습니다. 잘 들립니까? 예, 예, 잘 들립니다. 지금 화면에 뭐 떠져 있는지는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예. 근데 요즘 정비 방식 바뀌지 않았나요? 혹시? 요즘은 제가 너무 옛날 것 같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운영된 공정지구.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텝 부서 QA하고 저기 전기기획팀 마찬가지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아, 예. 저는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너무 오래전 옛날 것 같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갖고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정비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요즘도 그러나 보네. 이거 시험 보려면 예. 내일 모레도 시험 가는 거 하는데 예. 그 기행 전후, 정시점검, 그 다음에 CSI라든지 HSI는 어느 때 점검하느냐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대답 예.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아, 그래요? 오늘은 건강 이야기 하는 중인데, 예. 예, 건강에 빗대서, 건강관리에 빗대서, 그래서 이제 그 항공기 정비관리,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조금 건강 이야기를 하느라고 요걸 일단 띄운 거예요. 예. 그리고 어저께보다는 그 소리가 조금 다르죠. 어제는 그 카메라에 붙어있는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그 들어봤거든요. 네. 그 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구석에서 마이크 하나 꺼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바로 입 앞에 마이크가 있어요. 예, 그래도 이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덜 답답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아유, 아닙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 저는 조금 계속 할게요. 하다가 중간에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한 25년 전이고, 예. 그리고 전 또 라인이 아니어가지고. 예. 자, 저는 그 원래 품질 관리 쪽에 있었어요. 정비 부문 쪽에서도, 예, 그쪽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상일 사장님은 두 군데 계셨죠. QA 쪽에, 품질 관리 쪽에도 계시고, QC 쪽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라인에서도 전기전자 쪽에 계시고 그러셨잖아요. 예. 전기전자는 바로 없어져가지고. 네. 1990년에 전기전자가 없어졌죠. 아, 바로 해가 내가 5년, 93, 4년에 없어지고, 그냥 라인을 일반 전기로 새로 시작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 하루 일과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가 다 끝나잖아요. 일과가 다 마무리되고 하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루 동안 있었던 부분들, 내가 특별한 이상은 없었나, 그 다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었더라도, 또 기본적인 점검 사항들을 딱 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이 항목, 저 항목 딱 해가지고. 조경혜님은 혹시, 하루 일과 끝나면 건강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건강에 대해서 특별하게 체크하는 건 없고요. 예. 오늘 걷기 있죠. 걷기만 네네. 제가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체크하는 게 없고.
걷기만 아, 오늘 얼마를 걸었다 하고 제가 예, 예. 목표가 7,000걸음이거든요. 만보 네, 걸음은 네. 아직 아니에요. 7,000걸음인데 오늘은 7,000걸음을 그날 7,000걸음 이상 걸으면은 만족하고요. 7,000걸음 못 걸으면은 아쉽구나 이러고 다음에 좀 더 걸어야 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예. 아유, 네네. 그것도 중요하죠. 네. 실제 그 우리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자동차 같은 것도, 드물기는 한데, 아주 드물게 그 차기부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 차를 하루 운행을 하면은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 뛰었고, 그 다음에 뭐 기름 소모가 얼마 됐다, 이런 거를, 그걸 또박또박 적는 분들도 계세요. 네. 김상일 차장님 살짝 웃음이 나올라 그러시죠? 예. 왜냐면, 아니 적었는데 요즘은 그 자동차 회사 서비스 센터에서 그 네. 참여를 인터넷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력만 바로바로 해가지고 예, 그 옛날에는 이제 구간별로 다 적어가지고 네. 어디 갔는가 다 나왔는데 좀 네. 그것도 없어서 그냥 난리예요. 왜 그런 거 적는 안 그래가지고 열린 것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적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정비 쪽에서 하는 게 있고, 비행 쪽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요. 이거를.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거리라든가 몇 걸음 걸었는지 몇 보, 아까 그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뭐 일일 만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또는 하루에 몇 시간 운동 이런 것처럼 시간, 거리, 연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일종의 그 뭐랄까 그냥 비행 기록 같은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예, 가장 초보적인 기본적인 거, 그 기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항목들이 또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과도 일과인데 강의 있잖아요. 강의가 끝나면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끝나면 목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봐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가. 왜냐하면 다음 강의가 당일날 있는 경우가 있고 다음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다음하고 남아있는 시간하고 다음번에 제가 감당해야 될 시간 요리 계산을 하면 현재 목 상태가 편한지 아닌지가 이게 나오잖아요. 예, 감당이 될지 안 될지. 예, 이런 것처럼 목 점검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무릎 점검을 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럴 때 이제 철봉놀이나 뭐 다른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무릎 부분이 조금 이렇게 그 약하거든요. 예, 그래도 뭐 다닐 거 다 하고 할 건 다 하긴 했는데 예, 그랬는데 강의가 문제가 되는 게 걸을 때 무릎에 오는 충격도 이게 중요하지만 그냥 그 가만히 한 자세로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몸에 좋은 저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움직일 때보다 더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무릎은 괜찮은가. 그리고 끝난 다음에 집에까지 또 운전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운전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나. 그러니까 중간에 쉬어줘야 될지 아니면 한 번에 운전하고 집에까지 돌아올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가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강의하고 강의 중간이라든가 또는 강의 쉬는 시간 있잖아요. 강의 사이에 있는 쉬는 시간. 그때 그 다음에 강의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가 끝나고 요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것들이 제일 기본적인 점검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김상일 차장님 저기 데일리 체크 지금 여기는 비행 전후 중간 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저기 할 때는 PR 체크도 있었는데 그냥 데일리 체크라고 그때는 불렀던 것 같은데 여긴 중간 점검 TR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 데일리라는 말은 요즘 안 쓰고 옛날에 요즘은 안 쓰고 예. 24시간마다 체크를 한다 해도 데일리인데 네. 요즘 그 항공기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48시간, 네. 어떤 건 32시간마다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녁에는 무조건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시간을 해가지고 24시간으로 한 것은 데일리.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48시간 만에 이제 24시간 이후에 48시간으로 늘어나니까 네. 조금 이상하잖아요. 더블 델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말이. 다이빙 서비스 체크라 해야 하는 명칭을 이제 붙이고 이런 네. 식으로 그 이름을 이제 각자 이제 회사마다 다르게 붙이는데 그때. 예. 라인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네. 이 TR 체크는 트랜지트 체크 내렸다 뜰 때 체크하는 거고 그렇죠. 아까 말한 라인 서비스 체크는 한 48시간 정도 플라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있어요. 그거를 예. 명칭을 바꾼 거죠. 예. 그것을 어. PR은 이제 비행 전이고 PO가 이제 그 비행 후니까 이제 그 보통 PR PO로 해가지고 비행 후에 한다 해가지고 보통 PR PO로 해주고 데일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거죠. 예. 말이 좀 이상해.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강의할 때 쉬는 시간마다 체크라든가 아니면 오전, 오후, 저녁 강의로 나뉘어 있다면 그 사이에 하는 점검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점검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24시간, 48시간 요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저녁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람 리듬으로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체크에 가서 주간 점검이라고 여기서 이제 돼 있는 거는 우리 주말 되면 리듬이 좀 다른 리듬이 있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체크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거나 그때는 이렇게 체크하기 힘든 거. 예를 들어서 주말 아침에 저는 그냥 일찍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요새는 토요일 날 아침에 메타버스 독서 토론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일찍 일어나요. 근데 가족들은 주말이 되면 일찍 일어날까요? 아니요. 안 일어나요. 대부분 잘 안 일어나거든요. 낮잠 자요. 늦잠 자죠. 그래가지고 평일날 못 잔 잠을 그때 다 다 이렇게 갖고 몰아서 자잖아요. 예,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여유 있고 뭐 그러면 평소에 못 움직였는데 평소에는 사무실에만 있었는데 뭐 주말에는 일부러 또 다른 특별한 운동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리듬을 일정 주기에 그 짧은 주기에 못한 거를 그 다음에 일정마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체크들 이런 종류로 자기 체크리스트를 가지는 게 좋다. 사실 여기 정비 방식 요것도 뭐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문서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도 점검표가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 이야기가 조금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데 쓰는 체크리스트를 가지신 게 있나요? 혹시 정병원님? 없습니다. 없으시고 예. 조경혜님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책 없어요. 건강 점검표, 건강 점검하는 없어요. 체크리스트.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연 단위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든 뭐 2년에 한 번이든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거기 가면 문진표도 싹 작성하잖아요. 그런 게 체크리스트인 거예요. 문진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도 전부 점검 항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딱 해가잖아요. 예. 그거처럼 점검하는 요 리스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1년 단위라든가 이런 거는 병원에서 해주지만 짧은 주기에 있는 거는 뭘로 해놓으면 되게 좋냐면 구글 킵 있잖아요. 구글 킵. 예, 앱 중에 구글 킵이라는 앱을 쓰시면 폰에서 바로 체크리스트를 어떤 건 했네 안 했네 바로바로 체크하기 좋아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조금 이따 필요하면 안 써보신 분은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는 그 체크리스트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최미정님을 졸라가지고 아니면 검색을 해서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일하고 일 사이에 하는 체크리스트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과 일과 끝나기 전에 하는 그런 체크리스트, 건강에 대한 거, 요런 부분을, 최현정님께 부탁을 드리거나, 우리가 그걸 갖고 토론을 하거나, 검색을 해서 함께 만들어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아래에, 첫 번째 쪽에 아래쪽에도 정시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공장정비 방식의 정시점검이 있는데, A, B, C, D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예. 요 부분에서 A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B, C, D가 이렇게 뒤에 있는 거는 A 쪽 같은 경우는 운항정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비행을 중단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행을 하는 사이에 하는 점검이라 요거를 가벼우니까 이제 아마도 가벼우니까 이쪽에 A는 앞쪽에 있고 나머지는 점검 자체가 묵직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는 비행하는 사이에 그냥 수행하기가 힘드니까 BCD는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김상일님 저기 A 체크하고 BCD 체크 요거 구분 가볍게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보통 A 체크는 비행 시간이 한 500시간 되면 이제 체크를 하고, B 체크는 이제 요즘은 안 합니다. 요즘 안 하고 다른 걸로 분산을 해가지고, 네. 체크가 보통 한 7, 8,000시간 정도 뜨면 이제 경락고에다 비행기를 준비를 시켜가지고 한 15일 정도를 하고, D체크를 한다는 것은 한 3달 이상 이제 경락고에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A체크는 하루 저녁이면 거의 끝나요. A도 끝나고, C체크는 한 15일 정도 해야 작업이 끝나고, D체크는 한 달 반 내지 한 달 이상 작업을 해야 끝나는 정도로 작업량이 점검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네요. 점검한다는 거죠. 네. 그것도 한번 뜯어가지고 다 확인하고 그 안에 와이어가 뭐 마모가 되는 것이 있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다 보고 우리는 차는 고장나면 고치지만 비행기는 고장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이 수명이 있는 것이 비행기를 운항을 하다 보면 어느 부품은 뭐 얼마 만에 망가져가지고 바꾸고 그런 것이 다 통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A 체크 할 때 뭐 교체를 한다든지 C 체크 할 때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 정리를 다 합니다. 나눠 놓은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네, A 네네. 체크 같은 경우에는 운항 한번 하면은 하루 만에 한다 그랬잖아요. 운항을 A 체크는 매번 하는 건 아니에요. 매번 체크하는 거 아니고 네, 얼마마다 한 A 번씩 하는 거예요? A 체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0시간인데 500시간이라는 것은 비행기 떴다가 다시 땅에 내리는 순간에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서 뭐 뉴욕을 가는 것은 보통 한 15시간 걸리거든요. 그걸 15시간을 한번 갔다 500시간. 오면 30시간 되고 그것을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한 300시간 내지 400시간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검 H체크라 해가지고 점검을 해주는 그러면은 B 체크는 안 한다 그러셨고 CD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년에 한 번씩 하겠네요. 네, 보통 한 7, 8개월에 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뉴욕을 한번 갔다 오면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네. 근데 서울서 제주도는 그건 하루에 뭐 금방 한 갔다 10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몇 시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산해보면 실제로 비행 시간은 한 30분 정도뿐이 안 되니까 대신 이제 서울서 부산에 왔다 갔다 하면 한 번 갔다 왔다 하면 랜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비행기 랜딩할 때마다 마모되는 그런 거 따져가지고 랜딩 뭐 몇 사이클 한 번 갔다 온 걸 한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몇 사이클마다 뭐 점검하는 게 또 따로 있고 뉴욕은 뭐 비행기가 15시간 갔다 오더라도 사이클 한 번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그거는요, 있네요. 뒤에, 그 뒷부분하고도 연결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계속 이제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우리 몸도 시간으로만 저기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몸을, 아까 이제 비행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병원 님이 움직이시는 양하고 조경혜 님이 움직이시는 양하고 움직이는 양이 다르잖아요. 생활 패턴 자체가 다르시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이상 이렇게 현장 활동을 했으면, 그러면, 요런 항목들을 점검한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점검이라든가 점검 항목이, 항공기 기종이나 요런 거에 따라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달라요. 네. 그렇죠. 다 다르겠죠. 달라요. 예, 그것처럼, 조경혜 님이나 최미정 님이 움직이는 스타일, 그 스타일에서 점검하는 게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병원 님처럼 또 활동하시는 분이 또 하는 게 또 달라야 되고, 달라야 되고, 이렇게, 이게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그랬을 때, 체크리스트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사람마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은 아까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자 또는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 조금 이제 정시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고 그 다음에 부분품 정비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 아래가 이제 이렇게 줄여놓은 게 세 개가 보이잖아요. HT, OC, CM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예, 요게 하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하고 온 컨디션, 그 다음에 컨디션 모니터링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도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각각 부분이 받는 게 다르잖아요. 하드 타임은 그냥 시간이 딱 얼마의 시간이 정해진 얼마의 시간이 됐으면 무조건 딱 바로 정비를 들어가 버리는 거. 요거를 하드 타임이라고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온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온 컨디션하고 컨디션 모니터링 차이를 요거를 김상일님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 차이를? 예, 그 온 컨디션은 뭐냐면 어떤 부품을 예를 들어 뭐 100시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100시간 만에 점검을 해보니까 하드타임에 100시간 만에 하면 무조건 바꿔야 하는데 바꾸려고 보니까 이제 부품의 신뢰성이 이제 요즘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이 온컨디션이라는 것은 100시간 만에 점검을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음 점검까지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00시간이 또 되면 다시 봐가지고 하는 거고 컨디션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그냥 고장 날 때까지 계속 쓰는 것이 이제 컨디션 모니터링이라고.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이 하드타임하고 온 컨디션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드타임은 무조건이지만 온 컨디션은 봐서 좋으면 그 시간 돼서 점검을 했는데 좋다 그러면 하드타임은 무조건 바꾸지만 온 컨디션은 그냥 그 계속 쓰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점검까지 그냥 계속 쓰고 그 다음 100시간 후에 다시 체크를 해봐가지고 좋으면 또 쓰고 하는 것이 온 컨디션이고 컨디션 모니터링은 그냥 보고 있지 않다가 비행을 하다가 어떤 이제 결함이 발생을 하죠. 발생하는 것은 정비사가 봐서 뭐 점검을 하다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의 그 요즘 비행기는 그 컴퓨터로 다 모니터가 되니까 모니터로 이 비행기가 이 부품이 나쁘다고 뭐 빨간불이 워닝 라이트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컨디션 모니터링입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데요? 김상일님 딱 들어와 주셔가지고. 예, 이거를, 사람으로 치면 교체하는 거는 사실 사람 몸에는, 하드타임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얼른 저는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머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머리카락이라든가 손톱 같은 거는 되게 자기 자라는 속도 같은 게 일정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나는 며칠 날 되면 머리를 깎는다라든가 아니면 뭐 주말에는 손톱을 깎는다 이런 식으로 딱딱 주기 정해져 가지고 그때 가면 그냥 바로 딱 해버리는 거 요런 거를 하드타임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에서는. 또 하나는 양치 같은 것도 상태 봐서 괜찮은 것 같으면 양치 안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냥 식사하면 그냥 곧바로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그냥 딱 시간 되면 그냥 딱 하는 거, 요런 종류를 하드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에서도 요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온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상황 봐서 괜찮으면 그냥 또 넘어가고, 괜찮으면 넘어가고, 요 방식인 거, 예, 그런 점검은 하는 거예요. 예, 점검은 하는 건데 점검할 때 상태를 봐서 별 이상 없으면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건강검진도 약간 그런 쪽에 속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 하드타임이랑 온컨디션은 같은 점검 시간이 되면 시간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드타임은 네. 시간이 무조건이고 온컨디션은 시간에 의해서 점검을 했는데 좋으면 이제 그냥 놔두는 거, 그냥 계속 쓰는 거고, 그때 이제 나쁘면 이제 적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약간 그 듣는 사람이 조금 잘못.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컨디션 모니터링은 시간에 의한 게 아니고, 그거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딱 되면 그 순간에 조치해도 되는 이런 쪽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요거 할 때 지금 여기 화면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 기억에 MEL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니멈 이퀴프먼트 리스트라고 하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ME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보통 생각에 요 작은 문제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항공기 같은 거에서나 이런 데서 뭐 문제 들어왔으면은 무조건 세우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약간 뭐 몸살기 있다든가 아니 뭐 어디가 좀 저기 한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무조건 취소하진 않잖아요. 무조건 취소하고 입원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 뒤에 있는 일정 보니까 내가 요런 정도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건강에서도 무조건 그냥 매번 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만 다가 아니라 우리는 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해내는데 요 정도 상태까지는 이런 정도면 요거는 괜찮고 이건 그렇지 않고 요런 부분들을 항공기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걸 그 대신 아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미리 다 그 항공기를 제작한 곳에서 요런 것들이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면 이거는 이걸로 대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다음 언제 가서 이거는 해결하고 이런 게 있고 어떤 거는 이거는 문제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걸 딱딱 구분을 해 놓은 그 리스트가 있어요. 목록이 그거를 MEL이라고 그래서 미니멈 이퀴먼트 리스트라고 하는 게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 건강 쪽에서 이렇게 건강 측면에서 바라보면 딱 필요한 선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성격이나 자기의 그 DNA, 체질이나 이거 따라 가지고도 내가 감당이 되는 선이라는 게 다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쪽까지 이제 이야기가 더 가게 되면 그러면 조금 과해질 것 같으니까 예, 오늘 필요한 선은 요 정도 선까지 하면 건강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고 원장님 들어오셨네요. 예. 자, 근데 이제 그 치과 쪽에도 보면은 그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주라는 거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어느 시기에 해주면 그 다음에는 뭐 일정 기간은 또 어떻게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자주 듣잖아요. 화요일 날마다 방송을 해주시니까. 예.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 이제 앞쪽까지 다 함께 들으셨으면 공 원장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 공 원장님 한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 치아나 구강 쪽 관련해가지고, 예, 이렇게 점검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태일 때는 곧바로 어떻게, 요런 류들, 전에 얼핏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나는데, 뭐, 치아도 집에서 이렇게 그냥, 그 아이들 전리 갈 때요. 예, 그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 좋다. 아니면 요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볍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여기 지금 항공기 정비 방식에 대해서 나온 거 보면, 네. 정기 점검, 주간 점검, 중간 점검, 뭐 이렇게 정시 점검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뭐 마찬가지 치아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항상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치과에서 기본 검진 받으면서 스케일링 받고 관리만 되면 나이 들어서는 특별히 문제 생길 게 사실은 없다. 그런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거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음식 찌꺼기가 끼고 염증이 생기고 해서 치아 자체가 이제 흔들리고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겨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그 경우가 사실 정기적인 점검을 받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고, 이제 우리 몸에 갑자기 이제 적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뭐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온다든지, 아니면 음식 같은 걸 먹다가 잘못 씹었다든지, 뭐 그리고 외부에 압력이 가해졌다든지, 이런 경우를 들 때는 응급으로 이제 처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래서 딴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 지금 뭐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 경우에는 딴 것보다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정기 점검 받으셔도 특별하게 지금까지 문제 있는 거는 치료를 해주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관리만 받는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일도 없고 고생하실 일이 없다. 그리고 결국은 치과를 겁이 나서 보통 못 가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가서 몇 년 만에 갔더니 스케일링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심하게 아파. 그리고 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또 몇 년을 있어. 그러고 나서 못 견디면 또 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몸은 이 몸대로 다 망가지고 관리는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정기적으로 가준다면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다. 예, 그런 말씀 정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최미 형님이 진행해 주시는 그런 이제 그 시간들, 그런 시간에서도 우리 관점에서나 아니면 진행 방식에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점검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이렇게 해주는, 법에서 국가에서 해주는 거, 그거는 그거대로고, 그 다음에 개개인 입장에서 잘 챙겨야 될 것들 요거를 목록으로 딱 만들어서 그래도 점검을 좀 하면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요런 부분들이 좀 몸에 배거나 이러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비행 전후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로 치면, 저는 이제, 강의 나가기 전에 꼭 체크하는 게 선생님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나가기 전에 배터리 체크하세요, 안 하세요? 스마트폰 배터리? 안 하세요? 하지요. 합니다. 저는 저기 전기 코드를 가지고 다녀요. 아, 가지고 코드도 다니세요? 예, 가지고 다니고 배터리도. 예. 그죠. 저는 딱, 나가기 몇 시간 전 있잖아요. 또는 아침에 그날 이제 캘린더 봐가지고 일정이 있다 그러면 폰 배터리 잔량부터 딱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적절할 때 충전부터 바로 걸어놔요. 나갈 일이 있으면. 그리고 쉬는 시간대도 이렇게 하고 해가면서 항상 어느 정도 요게 유지가 되게, 저는 또 폰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예, 그래서 요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것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거 하고 또 그 다음에 밖에 나갈 때 조금 이동거리가 있다 그러면 물도 챙기시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아주 거리가 짧거나 이러면 안 하는데, 물 가지고 나가셨구나. 예.
저도 이동이 조금 이동 거리가 된다 싶으면 이제 배낭을 쓰는데 작은 그 까만색 제가 메고 다니는 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가 항상 가방 안에가 가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쪽이 그 물 집어넣는 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물,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간단한 간식을 딱 해갖고 딱 채워가지고 움직여요. 예, 근데 그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딱딱 채워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 있잖아요. 끼니를 거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머리를 쓸 거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식사를 좀 저기를 해주고, 이런 거 물 챙기고, 이런 것도 건강하고 저는 관련이 깊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사실 정비인 거예요. 뭐 대단한 것부터가 정비가 아니라 간단한 거를 반복을 잘하는 것. 좀 전에 공 원장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점검 그러고 정비 그러면 뭐 대단한 거, 그 부분은 따로 있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건 병원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는 아이들 기를 때, 아이들 갓난아기들이나 이렇게 보면 손에 이렇게 갖고 손톱도 봐주세요, 안 봐주세요? 기억이 이제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애들 손톱 생각보다 되게 그 날카로운 거 아시죠? 피부는 부드럽고 손톱은 얇으니까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에 상처 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씌워도 주고 이런 것처럼 겉으로 육안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는 거, 그런 것도 체크리스트에 다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봤을 때 낯빛이 어떤지, 피부 거칠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겉으로 확인해서 머리, 손발톱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겉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건성으로 보는 것 같아도 부모는 아이 낯빛을 쫙 살피잖아요. 쫙 봐서 눈에 충혈은 안 되는지, 피곤한 기세가 없는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이거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딱딱 점검하는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를 그냥 넘어가면 그러면 나중에 일이 커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때에 맞춰서 간단한 게 잘만 습관으로 들어가면 건강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예, 제 이야기는 마쳤으면 합니다. 네. 혹시 뒷부분 진행을 최민정님이 하시기 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아니, 돌아가면서 네네. 오늘은 이제 비행기라는 게 이제 하늘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비행기 승객들의 안전을 항상 보장되게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행 전후로 점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의 그 신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는 아까 유 대표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점검하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또 점검하는 게 무엇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각자가 나는 아침에 뭘 중점적으로 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나 아니면 좀 문제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은 다들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조경혜 선생님 한 말씀 하실래요? 아, 네. 저는 건강을 별로 체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유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도 저는 건강을 체크를 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나갈 때, 꼭 강의 아니라도 항상 나갈 때는, 그 병 있죠? 스테인리스 지금 갖고 다니시잖아요. 최미정 선생님 갖고 다니듯이 항상 물병을 갖고 다녔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제가 만약에 늦어서 뭐 다른 걸 못 먹었다 하면은 이 다른 그 뭐 건강에 관한 음식에 관한 거 그런 것도 조금씩 챙겨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걸 챙겼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제가 그 충전기를 갖고 다녔는데, 그런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항상 있잖아요. 휴대폰의 충전 상태는
하긴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충전기를 갖고 가요. 그런데 마칠 때 집에 올 때쯤 되면은 제가 그때 충전기를 안 했다는 걸 깨닫고 충전기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 배터리 있죠? 이거를 또 챙겨가요. 그래서 저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 대표님이 깨우쳐 주시네요. 제가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녁에 또 집에 와서는 또 제가 하루를 또 돌아보면은 아 내가 걷는 그 만보기를 그거를 이제 해놨었거든요. 다운을 받아놨는데 저는 만보는 걷지 않아도 제 목표는 처음에는 5,000보였었어요. 5,000보를 하다가 제가 이제 5,000보 넘는 게 이제 자주 또 이제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7,000보로 해놨어요. 7,000보를 해놨는데 그거를 7,000보를 걷기 위해서 일부러 많이 좀 들어요. 이 버스 탈 일 있어도 버스를 잘 안 타고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건강 체크를 했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태진님, 다음으로- 예, 네. 현미정님 가능하세요? 화면이 꺼졌길래 제가. 얘기해 주세요.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하태진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예. 오늘 건강국 교실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했던 거를 한번 좀 이거 좀 쑥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새벽에 3시 중에 눈을 뜨는데 이제 일어나면 이제 풍욕을 합니다. 지금도 제 방에는 문이 없어요. 커튼만 있는데 이제 풍욕을 하고 그래 언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피곤할 때는 이제 새벽 목욕탕을 가면은 냉온욕 이제 냉수에 1분 처음에 냉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냉수 1분, 온수 1분 그 다음에 그는 온도가 냉수는 18도 이하 온수는 42도 정도 그 다음에 분기마다 계절에 밝을 때는 냉수에서 25분 그냥 25분 있는 걸로 이제 내일부터 제가 이걸 또 다시 하려고 그래도 저는 세 가지로 그 다음에 쑥뜸을 저는 이제 한의원에서 왕쑥뜸이라고 하고 또 제가 기기를 사가지고 이제 쑥뜸을 했었거든 집에서 그거 지금 강원도 갖다 놓고 있는데 우리 장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항공기 점검하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이제 안 먹는 이제 취지인데 다시 좀 점검을 해보고 근데 사실 이게 좀 하다가 중단했는데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시작하고 그래 참고로 우리 오늘 있던 일상 중에 아까 우리 그 조경희 강사님은 저는 오늘 강남 구치장 갔더니 강원도 손님한테 커피를 마시는데 보니까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종이컵에 안 주고 그 컵을 뭐 플러스 1,000원을 또 받아가지고 반환을 하려는데 그 기기도 처음 받아서 어색하게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배낭에 이제 제가 컵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C컵 잠깐만요. 이 컵을 가지고 다녔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거 최미정님이나 조교수님이 저는 이 컵을 이제 솔직히 이 컵을 꺼내 좀 창피해가지고 안 꺼냈어요. 창피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혼자 화장실 갈 때만 썼는데 이제 내 배낭 말고 옆구리에 이거 차고 다녀야겠더라고요. 그리고 3월달부터는 이제 종이컵 못 쓰는 거 아시죠? 종이컵 안 쓰는 걸로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그냥 잠깐 오늘 일상 중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명원 대표님은 건강 어떻게 주기적으로 건강 신경 쓰고 계신지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잠자리에서 눈 뜨면 얼굴을 눈에서부터 부쉈는가 안 부쉈는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단 하루 종일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되도록이면 그 맨바닥에 구들장 이렇게 보일러 뗀 데다가 불어넣어서 아무것도 안 깔고요. 그렇게 지지는 거요?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올라당 하고 잡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학미 대표님,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 할 때 어떤 항목 점검하시는지 정기적으로, 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마이크, 예. 하단에, 중앙에 보시면 마이크가 있을 거예요. 폰은.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중에 네. 중앙에. 됐어요. 네네. 네. 네, 됐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해요. 저는 주로 이제 먹는 거를 좀 많이 신경 써요. 결국은 먹는 것이 내 몸에 혈액이 되기 때문에, 어제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생일 파티 한다고 애기들이 어려서 나가지 못하니까 짜장면을 오랜만에 한번 탕수육이랑 시켜 먹었는데, 왜 그렇게 물이 키는지 완전히 미원 덩어리였구나. 그러니까 몸이 저는 이제 그런 그 조미료를 안 쓰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몸이 금방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 아까 종이컵도 말씀하셨는데 환경호르몬 나오는 거 될 수 있으면 절제하고 또 내 몸에 들어가는 거 한 끼라도 좀 될 수 있으면 자연식으로 먹게 하고 저도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먹거리가 결국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못하는 거는 또 운동을 못해요.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머리만 쓰고 좀 그래서 진짜 제가 못하는 게 운동인데, 저는 이제 혈색 같은 걸 보고 좀 얼굴이 좀 누래졌구나 그러면은, 저 뜸 뜹니다. 손에다가 뜸도 좀 뜨고, 또 먹는 거 식품 위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자연식 위주로 하면서 환경호르몬 나오지 않는 쪽으로 종이컵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뭐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에다가 뭘 데필 때 그 비닐을 같은 거 넣지 않고 꼭 해야 될 때는 밥을 데펴야 될 때는 이제 이렇게 일반 사기 자연재에다가 놓고 밥을 데핀다든가 뭐 이런 스티로폴 같은 거 활용하지 않고 하여튼 뭐 햇반 같은 것도 데필 때 그렇게 플라스틱 채로 그냥 데피지 않고 일반 그 밥그릇에다 옮겨가지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친환경적인 거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강 방법이 아닌가. 평소에 아까 점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점검 필요한데 평소에 늘 점검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 원장님, 건강관리 굉장히 신경 잘 쓰시고 계실 것 같은데, 나름의 그 점검표, 실제 종이로는 아니라도, 어떤 점검 루틴을 갖고 계신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 체크, 당 체크, 혈압 체크 먼저 바로 하고요. 그리고 뭐 아침 먹고요. 어차피 아침, 점심은 제가 주로 그 야채 위주로 먹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으로 식사는 항상 저는 거의 고정적인 식사를 항상 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헬스, 주중에는 헬스, 주말에는 헬스하고 탁구,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걷는 거, 일부 유산소 운동, 일부. 뭐, 그게 그냥, 그러니까 어떤 건강 관리가 그냥 거의 제 생활의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근무하는 거, 환자들 진료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외부 모임 있을 때 잠깐 가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이 이제 건강 관련해서 챙기는 거. 그게 이제 식사,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말에 가서 일하는 거. 요게 이제 그냥 고정적인 거고요. 그 외에 제일 또 많이 하는 거는 이거 지금 우리 하는 소셜 캠프. 요거 계속 진행하는 거. 뭐, 그게 저의 모든 생활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을 최대한 잘 배정을 해서 건강을 잃지 않을 만큼, 관리하면서,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거.
그게 제 그냥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김상일 차장님은 근무하시면서 쉬프트 근무 조 이렇게 그 근무 꽤 오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뭐 거의 한 40년 가까이, 30 몇 년을 그 슈프트 근무를 했는데, 나이 50 들어서면서는 야근을 빠지고 좀 일찍 출근한다든지, 좀 오후에 출근한다든지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아, 되게 궁금했던 게 그렇게 그 쉬프트 근무 계속 이렇게 시간 바뀌는 거 그거 감당하시는 거 보면 되게 저는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아, 건강 관리 하시는 나름의 비결이 있으시겠다. 뭐 수면이든 휴식이든 아니면 또 다른 거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 혈압을 체크를 하죠. 뭐 혈당은 뭐 체크를 안 하는데 그것은 근데 전에 혈압이 조금 정상이지만 그 약간 조금 더 높으면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그 한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 구글 시트에다 이제 계속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행기에 라인에서 근무를 하면 하루 종일 걷는 거죠. 이 비행기에서 저 비행기로 돌아가서 비행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통 한 25,000보 이상 걷더라고요. 남북을 보면. 굉장히 많네요. 네, 많아요. 와. 예. 저걷기도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예. 기본적으로 많이 비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보니까 많이 안 걸어가지고 이 오후 돼가지고 한번 보면 이제 만보가 안 되면 만보를 일부러 한 5,000보를 더 걷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막 움직이고 걷고 해서 좀 그런 체력이 있는 것 같고 등산은 조금 전에는 등산도 많이 다녔거든요. 옛날에 우리 등산 많이 다녔고 근데 등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무릎이 안 아픈 사람은 좀 무릎이 아파가지고 등산을 그 성원산 못 다니고 그 이제 산도 이렇게 걸어서 이제 무리가 안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다니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치과는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우리 굉장히 가까운 뭐 조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사들이 많아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우선 건강을 어떤 이제 병원에서는 건강 검진 어떤 리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그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치과는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나머지는 한 1년에 한 번씩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피도 한번 뽑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을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제가 좀 문제가 뭐냐면 요즘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 아침에 잠이 굉장히 많고 그 저녁에 잠이 없어가지고 그 회사 다닐 때는 그 늦게 자더라도 아침에 헐떡 씻고 일어나 회사를 갔다가 또 뭐 12시 이전에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1시에 자고 해가지고 잠자는 시간이 무지 좀 짧았는데 그러다가 쉬는 날 이제 잠을 많이 자는데 요즘처럼 회사를 지금 쉬고 있는 때는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늦게 일어나고 요즘은 한 서너 시간이 뒤로 한 템포가 해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이제 아까 말한 그 조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 걱정하지 말고 잠을 몇 시간 자느냐가 중요하지 그 늦게 자더라도 늦게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안심을 하는데 남들 보기에도 좀 늦잠을 자니까 뭐 한 9시까지 잠을 자버리니까 그것도 조금 보기가 좀 싫죠. 그래서 그걸 좀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꿔지네요. 고민이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최미정님 마무리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마무리를 그냥 할까요? 아, 반응이 없으시니까. 아니요, 선생님. 운전 중이시지? 아니에요. 저도 얘기할래요. 네, 이야기하시고 마무리까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요,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몸이 굳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권하고 싶은 게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맨손 체조, 스트레치.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기 전에 좀 웜업, 좀 움직이는 사전에 그런 거 한번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요. 항상 잠자기 전에는, 저는 좀 배가 부르면은 자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요. 뭐, 요런 게 있고, 또 강의한 날은 다리가 좀 부어요. 그래서 그런 날은 특히 잠잘 때 다리를 조금 이렇게 올려서, 조금 자세를 좀 높은 위치에 놓고 이제 잠들기,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말씀하셨나요, 오늘? 예, 다 끝났어요. 최미정님이 꼴찌예요. 네. 네. 그리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저희가 3월 11일 대부도 가기로 했잖아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어떤 시간이 항목, 너무 늦었나요? 아니요, 어떤 항목을 결정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기 참여하실 분들을, 인원을, 조금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운전 조심하시고. 잠자는 분들은 한 10명까지? 예. 1박 하시는 분은 맥시멈 10명. 또 주무시지 않는 분들은 뭐 그냥 인원은 많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원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빨리 도착하시는 분은 한 2시, 3시? 뭐 이렇게 도착해서 저녁 식사하고 우리 하는 프로그램 유 대표님이라든가 그날 금요일이니까 또 1인 1책 쓰기 그 모임도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겠네요. 그러면 네, 좋겠네요. 평상시 하던 금요일이니까. 하던 예. 프로그램은 그냥 유지하면서 추가로 남은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근데 식사가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을 가볍게 먹고 점심을 점심을 먹는 거 요거까지 할까 봐요. 네. 그래서 그 메뉴를 또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메뉴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회비를 걷는 형태로. 네. 그래서 공원장님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실래요? 공원장님 안 계신가? 아니요, 공원장님 계세요. 예.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제일 큰 거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밤에 주무실 분 10분 선착순으로 10분 받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오늘 다 의논 안 하더라도 그냥 10명 이렇게 인원만 정해지면 시간하고만 정해지면은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비하고 이런 거는 그리고 거기에